안녕하세요. 서울정보처리학원 부원장 김진원입니다. 오늘은 대한상공회의소에 공개되어 있는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실기 기출문제 풀이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수업에 필요한 엑셀 파일은 아래 URL에 남겨두었으니 학생들은 URL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다운받아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본작업 1시트에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문제에 나온 데이터를 엑셀 파일에 그대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A3셀을 클릭하고 데이터를 팀명, 키보드에 있는 탭키를 클릭해서 데이터를 옆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옆으로 다 입력이 끝났다면 나머지 데이터들은 엔터키를 눌러서 아래쪽 방향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데이터 입력이 모두 끝났다면 여러분들이 입력한 데이터와 해당 문제의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ECT에 대하여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그러면 1번 보기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J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크기는 15포인트 엔터,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리고 글자 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보기입니다. A3셀부터 A4셀 범위 설정하고 병합, B3셀부터 B4셀 병합, C3셀부터 C4셀 범위 설정하고 병합, D3셀, E3셀 병합, F3부터 I3 영역까지 F3부터 J3 영역까지 병합 설정, A6부터 A11까지의 범위를 설정하고 병합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보기 메모 삽입입니다. F11셀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메모 삽입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다면 데이터를 지우고 문제에 나와 있는 최다 경험률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셀을 클릭하면 항상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F11셀을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 메모 표시 숨기기를 클릭하면 항상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메모의 가장자리를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 메모 서식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꼴은 맑은 곳이 굵게 9포인트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춤 탭에 들어가 자동 크기 체크, 색 및 선 탭에 들어가서 채우기 색은 흰색으로 설정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보기입니다. C5부터 J5 영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컨트롤 키 C12부터 J12 영역까지 중복 선택을 해준 뒤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정 범주에 들어가서 형식을 천 단위 구분기호 샵 쉼표 샵샵 그리고 1의 자리에 0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0을 입력하고 뒤에 명이라는 문자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클릭하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보기입니다. A3부터 J12 영역을 설정하고 모든 테두리를 설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테두리 아이콘을 클릭해서 모든 테두리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기본작업 3시트에 대해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해당 3번 문제는 조건부 서식과 관련된 유형입니다. 엑셀 파일로 들어가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대로 A4셀부터 G16 영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해당 조건부 서식을 세 규칙으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수식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탭을 선택하고 해당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각 지역의 지역 평균값이 2012년도 전체 평균값보다 큰 데이터의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지역 평균값 G4셀 해당 데이터는 혼합 참조 설정 그리고 이상 그리고 2012년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2012년도 전체 평균을 구하고 괄호를 닫아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식을 설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서식 탭을 클릭하고 해당 서식은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글꼴 스타일 굵게 그리고 표준색 빨강으로 설정을 해주면 확인. 해당 지역 평균의 값이 2012년도 전체 평균값보다 큰 데이터만 찾아서 해당 서식을 설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입니다. 1번 보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일에서 각 사원별로 컴퓨터 일반이 70 이상이고, 여기서 컴퓨터 일반이 70 이상이라는 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엑셀과 워드 평균이 60 이상이며, 따라서 이고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n 함수를 쓰고 평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verage라는 함수, 그 조건이 참이면 승진, 그렇지 않으면 공백입니다. 따라서 if and 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엑셀 파일로 넘어와서 해당 조건을 만들기 위해 if 함수를 입력하고 괄호를 엽니다.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and 함수로 괄호를 열고, 첫 번째 조건 B3셀 컴퓨터의 일반의 값이 70 이상이라는 첫 번째 조건을 만들고, 쉼표를 눌러서 엑셀 워드의 평균이 60 이상이다. average라는 함수를 통해서 엑셀과 워드의 평균을 구한 다음 해당 조건의 평균값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and의 조건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소괄호로 and 함수를 괄호 닫고 쉼표를 눌러서 그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승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백을 입력하기 위해 큰 따옴표 두 개의 모든 함수가 끝났기 때문에 if 함수의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를 다 풀었으면 자동 채우기로 이 10셀까지 데이터를 자동 채우기해서 문제를 마무리 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2번 보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별로 주민번호의 앞에서 8번째 문자가 1이거나 3이면 남자, 2이거나 4이면 여자입니다. 따라서 8번째 글자를 가져오기 위해 미드를 쓰는 거고, value 1이면 남자, value 1이면 남자, value가 3이면 남자, 2하고 4이면 여자. 따라서 추수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엑셀로 돌아가서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 choose 함수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mid 함수로 주민번호의 8번째 자리에서 한 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값이 value 1이다. value 1일 경우에는 남자, value 2인 경우에는 여자였죠. value 3인 경우에도 남자, value 4인 경우에는 여자. 해당 큰 따옴표로 문자 데이터 입력하고 choose 함수 괄호 닫고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로 K10까지 자동 채우기를 해주시면 해당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제 3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신고가 상공고인 학생들에 대한 종합점수 평균을 구해라. 한마디로 조건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average 함수를 쓰고, 해당 문제에서 보시면 소수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라. 그래서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round up 올림이라는 함수를 써서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엑셀 파일로 들어가서 해당 문제에 맞게끔 조건을 먼저 입력해 줍니다. 출신고가 상공고다 라고 해서 해당 조건을 먼저 입력해 준 뒤 d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d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범위 A14부터 E24 영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쉼표 문제에서 보면 종합점수의 평균이기 때문에 5번째 열 5를 입력하고, 쉼표 조건은 출신고가 상공고인,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주면 종합평균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올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round up이라는 함수를 쓰고 앞에서 구한 이 수를 소수 첫째 자리까지 쉼표 1을 쓰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주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올림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함수 4번 문제입니다. 최종 점수에 대한 순위를 구해라. 따라서 순위를 구하는 함수 랭크 함수를 사용하고요. 기준표를 이용해서 A라는 데이터, B라는 데이터, C라는 데이터, D라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HLOOKUP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엑셀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 점수에 대한 순위를 먼저 구하기 위해 K15셀 쉼표 그리고 비교할 범위 전체 영역 설정하고 F4로 절대 참조해 줍니다.
높은 점수가 1등인 내림차순 설정 괄호 닫고 엔터를 쳐주고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해당 순위가 나옵니다. 해당 순위에서 기준표에 맞게끔 1357을 찾아 ABCD라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됩니다. 따라서 HLOOKUP을 앞쪽에 순위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HLOOKUP을 써주고요. 해당 이 순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쉼표 테이블 어레이 표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해당 표의 범위는 기준이 되는 필드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F4 고정 쉼표 행번호는 두 번째 행의 데이터를 가져와 주면 되겠고 쉼표 유사일치냐 정확하게 일치냐 데이터 순위가 2위일 때 데이터 값이 없기 때문에 근사치를 찾아가기 위해 유사일치 설정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주면 해당 점수에 대한 평가를 유사일치로 A, B, C, D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문제 5번입니다. 해당 문제 5번 학년이 2학년이고 점수가 40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라.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count if 또는 count ifs 조건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count ifs이기 때문에 문 조건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count ifs라는 함수를 써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셀 결과 셀 위치를 선택하고는 count ifs 첫 번째 조건은 학년이 2학년이어야 된다. 따라서 조건 범위 쉼표 조건은 2 쉼표 다음 조건은 점수 범위 안에서 점수가 400점 이상이다. 큰 따옴표 이상 400 이상 입력해주고 괄호 닫고 뒤에 명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 연산자 써주고 명을 써준 다음 괄호를 닫고 큰 따옴표를 닫고 엔터 쳐주면 2명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함수 문제를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입니다. 분석 작업 1번의 경우 부분합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부분합을 작성할 때는 부분합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학과에 대한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설정하고 학과별 총점의 평균을 구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최대값을 구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엑셀 파일로 돌아와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넘어가 부분합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3부터 H14셀 영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데이터 탭에 정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다음 정렬의 기준은 학과별 오름차순 정렬 확인 버튼 하면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탭에 우측 상단에 보면 부분합 아이콘이 있습니다. 부분합 아이콘 실행 그룹화할 항목 기준은 학과 그리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학과별 총점의 평균이기 때문에 사용할 함수는 평균 그리고 총점 체크된 거 확인한 다음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부분합을 클릭해서 다음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최대값입니다. 따라서 사용할 함수는 최대값을 선택하고 총점 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체크한 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꼭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해주면 최대값과 평균이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2번입니다. 분석 작업 2번의 경우에는 데이터 통합 기능입니다. 농작물 수입, 축산 수입, 농업 잡수입에 대해서 2010년, 11년, 12년 합계를 수익합계 영역에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엑셀 파일로 들어와 통합을 내야 하는 범위, 즉 G16셀부터 J25셀의 영역 범위를 먼저 설정하고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 위쪽에 보면 통합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해야 되는 함수는 합계이기 때문에 합계 선택해주고 참조 영역은 제일 첫 번째 농작물 수입 B4부터 E13 영역 범위 설정해주고 다음 추가 버튼, 다음 축산 수입에 대한 영역 범위 또 설정하고 추가 버튼 아래쪽에 있는 농업 잡수입 범위 설정해주고 추가 버튼 눌러준 다음 첫 행하고 왼쪽 열은 계산하는 열이 아니라 계산하는 행이 아니라 레이블이기 때문에 첫 행과 왼쪽 열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확인하면 첫 행하고 왼쪽 열을 제외한 데이터들이 합계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입니다. 기타 작업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매크로 작업입니다. 매크로 작업은 1번 보기 서식을 지정하는 유형, 그리고 두 번째는 합계를 구하는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보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개발도구 탭의 매크로 기록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해당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으로 지정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가 현재 기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준 다음 문제에 주어진 대로 A4부터 D4셀의 영역, 컨트롤 키를 눌러서 A19부터 D19의 영역을 중복 선택합니다. 그리고 홈 탭에 들어가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기록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매크로의 기록을 중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매크로가 실행될 수 있는 단추를 만들기 위해 개발 도구의 삽입 탭 첫 번째 단추 양식 컨트롤러를 클릭해서 해당 문제에 주어져 있는 F4부터 F5 영역에 딱 들어가게 하기 위해 Al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서식 매크로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지우고 서식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보기입니다. 2번 보기는 B5부터 D19셀의 영역을 설정하고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개발 도구 탭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합계로 주어져 있습니다. 확인 버튼 클릭하고 합계를 구할 영역인 B5부터 D19셀의 영역을 설정하고 수식 탭에 들어가 자동 합계, 합계를 클릭해서 합계의 결과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에 다시 한 번 더 매크로를 기록 중지해주고 삽입 탭에 들어가서 단추 양식 컨트롤러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F18셀부터 G19 영역, F18셀부터 G19 영역에 Alt 키를 누른 채로 단추를 집어넣고 합계 매크로를 선택, 확인 버튼, 해당 단추의 이름을 합계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매크로 문제가 모두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입니다. 차트 시트를 차트 지휘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해라. 1번부터 5번 보기까지 문제를 다 처리했을 때 해당 작업물이 해당 문제의 출력 형태와 똑같으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엑셀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부터 작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CVC, C2C 계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색 계열이죠. 선택을 하고 이 C2C 계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라. 마우스 우클릭,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꺾은 선형의 네 번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와서 C2C 계열을 선택해서 보조축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선택이 안 돼요. 따라서 레이아웃 탭에 그림 영역 아래쪽에 있는 콤보 상자 단추 클릭하시면 C2C 계열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 영역 서식, 보조축 체크,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차트 제목의 레이블은 차트 위로 해라. 차트 도구 레이아웃 탭에 들어가면 차트 제목이 있어요. 차트 위 선택하고 출력 형태에 맞게끔 제목 지정합니다. 전자상거래 띄고 규모네요. 그리고 글자 포인트는 홈 탭에 가서 글자 폰트 14포인트 설정 엔터. 그리고 세 번째, B2B 계열의 1,4분기 요소의 데이터 레이블 위치를 바깥쪽 끝에. 그러면 B2B 계열은 파란색 계열이죠. B2B 계열, 거기에서 1,4분기만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선택. 레이아웃 탭에 데이터 레이블 아이콘 클릭해서 바깥쪽 끝에 클릭해 주시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범례 서식을 이용해서 범례는 위쪽에, 범례 클릭해서 위쪽에 범례 표시. 선택된 상태에서 도형 스타일을 색 윤곽선 강조 1, 서식 탭에 들어가면 도형 스타일 자세히 보기 버튼 클릭해서 색 윤곽선 파란 강조 1, 강조 1 여기 있죠? 선택하면 색 윤곽선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 둥근 모서리, 지금은 직각 형태인데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우클릭, 차트 영역 서식, 테두리 스타일 둥근 모서리 체크해주고 닫기 버튼 클릭하시면 바깥쪽을 클릭했을 때 둥그렇게 차트의 바깥이 둥그렇게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차트 작업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기타 작업까지 해서 커말 2급 실기의 모든 기출문제 풀이가 끝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복습을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했으면 모든 커말 2급 실기의 문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작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따로 복습을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꼭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